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서울 한대구 중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예림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AI와 에듀테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수 주제를 정할 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일단 김동현 선생님께서 제가 출간했던 책과 관련해서 그 책에 담았던 내용을 직접 실습하는 연수를 진행을 해주실 수 있을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거의 3년째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되게 효과를 많이 본 쇼폼 제작 수업을 약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선생님들께서 쇼폼 제작이라고 하셔서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하나하나 영상 편집을 하는 케이스죠. 이미지, 대본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만들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새 AI 영상이 정말 돌풍이잖아요. 프롬프트 한 줄, 두 줄만 입력을 해도 5초에서 10초짜리 영상은 정말 사실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사실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프롬프트만으로 나오는 플랫폼들을 쓰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좀 지향하는 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학생들 제한 연령이 그런 플랫폼들을 사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땀 한 땀 학생들이 거의 2차 시에서 3차 시 정도에 걸쳐서 완성되는 쇼폼을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한번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의 연수 교환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저는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채팅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30분이라는 부제목을 붙이면서 약간 양심에 찔리기는 했어요. 정말 빠르게 하는 친구들도 적어도 한 교시 정도는 써야 되는 수업이기는 합니다. 중학교니까 45분 정도고요. 45분 정도에 거의 1분 정도의 쇼츠 영상을 완성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조금 자주 사용하고 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리튼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 잘 알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챗GPT 전에 리튼이 있었다라고 홀로 외롭게 외치고 다니는 편인데요. 리튼 같은 경우에도 멀티모달 AI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색, 그리고 산출물, 텍스트, PPT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AI 탐지 방어 같은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PT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을 실습을 많이 부탁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실습을 같이 할 거라서 PPT가 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산출물을 제작하는 걸 실시간으로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첫 번째는 대본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고, 세 번째는 학생들이 생성한 대본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 편집을 하도록 지도를 하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좀 돌아가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 질문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교육 현장에 계시는 뭐 선생님들을 포함하셔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와 에듀테크는 정말 너무 편리하죠. 학생들이 적어도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에서 직접 손품이라고 하죠. 손품을 팔아가면서 검색을 해야 됐던 것들을 AI는 한 번에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과정에서 핵심은 요거죠.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AI한테 맡기는데 그럼 AI가 다 한 거지 학생들이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수업입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냅두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이들한테 아주 단순한 과제를 주면 학생들은 AI한테 맡겨버리고 본인은 쉽니다. 그럼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없을 정도로 복잡한 과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서는 명확하게 존재하는 과제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리튼으로 대본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수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고민하던 영역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신이 없죠. 1단계로 "대본 만들어."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대본에 이미지 어떤 식으로 만들라고 제시를 해 줬잖아. 그거 안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이들이 귀찮아하면서도 또 막 정신없이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재미를 찾아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리튼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사실 UI 수정 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리튼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혹시 캔바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캔바? 캔바? 제가 되게 사랑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네. 캔바와 리튼이 올해 초, 중기를 이제 거치면서 되게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기능들에 손을 많이 댔어요. 그래서 UI 수정 전에는 요런 형태였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사용을 할 때는 요런 디스플레이가 홈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왔었고요. 아주 단순하죠. 지금 노란색 칸 안에 보시면 AI 검색, AI 이미지, AI 과제와 업무 요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였어요. 사실 저는 이 형태도 학교 현장에서 쓸 것이라면 그닥 나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UI가 요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홈 화면이고요. 위에 있는 친구는 베니스라는 친구인데 쉽게 말하면 저와 함께하는 AI 친구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캐릭터나 이름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귀엽죠. 귀여운 하나로도 학생들이 일단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아래에 GPT-5가 지원이 되죠. GPT-5가 이제 8월 초반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 세 가지 기능보다 보다 세분화된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6가지 GPT까지 포함해서 그 7가지 기능밖에 없느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목록을 보시면 도구에 제가 노란색 표시를 해 놨어요. 보시면 도구 목록이 굉장히 많고 요것도 스크롤을 내리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리튼이 조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실 챗GPT를 포함해서 뭐 클로드나 퍼플렉시티, 제미나이도 많이들 쓰실 거고요. 근데 리튼 같은 경우에는 고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일단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있어서요. 선생님들과 함께 실습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시작부터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실습인데요. 아마 핸드폰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 저는 데스크탑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는 걸 지향하기는 하지만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만 리튼에 한번 접속을 해 주시겠어요? 리튼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만 보셔야 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튼이라고 치면 바로 위는 아니네요. 클로드가 광고에 뜨고요. 밑에 있는 요 리튼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접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천히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요. 어 접속을 하신 선생님들만 "하셨다."고 한마디만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영희 선생님 접속해 주셨고요. 그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설정하실 수 있는
이런 좀 부가적인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요 베니스 친구는 답변을 해줄 때, 뭐랄까, 뭐랄까, 푼수 같은 느낌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들어갔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나는 딱히, 그러니까 챗GPT처럼 이렇게, 미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원해라고 입력을 하는 기능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친구가 혼자 텐션이 높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설정 보시면요. 보이시죠? 설정. 여기 있습니다. 설정 보시면 이제 말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솔직하고 털털한 스타일을 원했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진짜 말해줘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재밌어야 연수가 또 재밌으니까요. 음, 선생님들께서 끌리는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대로 이 약간 푼숙기가 있는 친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요 세 가지예요. 요거는 사실 선생님들 대상 그리고 혹은 단위 학교 대상으로 컨설팅 강의를 나갈 때도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들인데요. 학생들한테도 요걸 직접 해 봅니다. 학년 초에 특히 아이들이 반배성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거나 그럴 때 요걸 하면 생각보다 분위기가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이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밈 형태의 사진으로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대학원생 짤로 유명하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대학원생을 불러서 이거를 내일까지 알아와라. 이런 식으로 밈이 좀 유행하는데요. 제가 그 밈을 생각해서 이 질문을 넣었었어요. 학생들이랑도 함께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질문을 리튼을 통해서 찾아보시겠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린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해도 되고요. 혹은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방향의 구체적인 방향.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변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넣어볼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투가 기억나시죠? 되게 당황했어요. 저는 하나도 웃지 않고 이렇게 존댓말로 했는데 혼자 반말로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답변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공유를 해주실 때 부탁드릴 게 프롬프트랑 같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이렇게 넣고요. 답변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네. 아마 저와 비슷한 답변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받은 답변이 선생님들이 보실 때 현명한 답변으로 보이시나요?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건 사실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던질 때.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 용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답변을 보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에듀테크 플랫폼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써요, 수업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게 프롬프트죠. 프롬프트에서 시작해서 사실 프롬프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도 이 질문으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 김다학 선생님께서 되게 귀여운 답변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저랑 비슷하게 넣었는데 어쩜 이렇게 귀여운 수식어를 넣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활짝 연다, 코끼리를 쏙 넣는다, 다시 닫는다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 좀 현실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프롬프트를 조금 변형해 보시겠어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저는 사실 그 오늘 연수를 위해서 미리 입력을 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방금 전에 선생님들과 함께 해본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이라는 네 글자만 추가를 한 거죠. 사실 요거 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세 가지 알려줘. 라고 하면 답변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아마 리튼이 저와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도 선생님들께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질이 되게 많이 달라졌죠. 문을 연다, 넣는다, 닫는다.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현실적인을 추가하면서 생각보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됩니다. 물론 좀 단순하긴 하죠. 냉장고 크기를 확대합니다. 라는 것.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네. 두 번째로 코끼리 축소라는 건데요. 이것도 뭐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돈이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들고, 유전공학에 손을 대라고 하네요. 세 번째, 냉장고 분해하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김지연 선생님께서, 어, 실제적으로 라는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서 답변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어, 김지현 선생님께서는 혼이 나셨네요. AI한테. 크기 문제, 무게 문제, 생명 유지 문제로 이건 불가능해라는 답변을 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끊임없이 프롬프트를 추가해야죠. 저희가 원하는 거 혼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영일 선생님께서는 네, 유지영 선생님께서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 유지영 선생님께서는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기린을 꺼냅니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 잘 알려진 환각현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기린이라는 프롬프트나 요소를 전혀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를 준 걸 보면 아마 AI가 혼동을 느끼거나 네, 환각현상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애 선생님께서는 네,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인 답변이에요. 1번은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크게 만드세요라는 이 1번, 저의 1번과 비슷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저는 이게 좋았어요. 그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세 번째 프롬프트가 요거였거든요. 창의적인으로 넣었습니다. 방금 전에 현실적인이었었죠. 첫 번째 답변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미니어처 코끼리. 실제 코끼리를 넣지 않는다. 코끼리 모형의 인형이나 뭐 모형도 인형에 속하죠. 그런 것들을 넣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어, 지금 이영애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2번 답변을 보면 제가 원하는 방향과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코끼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모양의 냉장고 자석,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뭐 냉장고 수납함을 냉장고에 넣는 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죠. 그리고 포털, 이거는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던 프롬프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3번의 답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희 학교는 AI 선도학교였었어서 AI실이 되게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VR 안경도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3번은 사실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일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실제적인 코끼리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했기 때문에 VR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롬프트의 허점을 잘 파고든 AI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런 것들에 이름을 붙여도 괜찮아요. 실제로 방금 전에 이제 저나 이영희 선생님의 답변을 보면 코끼리를 미니어처식으로 만든다라는 것도 사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요. 그런 형태의 모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학생은 어떤 답변을 찾아냈냐면요. 그 친구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길게 썼어요. 펜이 있다고 치면 이거는 펜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기에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는 코끼리야 라고 하고 이 펜을 넣으면 저희가 다른 구체적인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코끼리를 넣는다라는 그런 조건을 만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방금 전에 하신 그런 실습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학생들에게 요렇게 안내를 합니다. "프롬프트를 선생님 어떻게 잘 입력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연구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들여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7 학년, 8 학년이라고 말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거죠. 첫 번째는 "너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 저희가 오늘 쇼폼을 만들어 볼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간이겠죠, 시간. 그래서 "나는 쇼폼을 30초 혹은 45초 분량으로 만들고 싶어."라는 걸 당연히 줘야 하고요. 형태는 쇼폼이겠죠. 쇼폼이기는 한데 선생님들께서 어떤 플랫폼에 올릴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면 이런 AI 플랫폼들이 더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시해 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유튜브의 쇼츠도 있고 가끔 틱톡을 쓰는 학생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주제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콘텐츠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라는 것인데 어 네, 이게 지워졌네요.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역사 교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일본 쇼폼을 만드는 시간을 제공하곤 합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만든 그 결과물을 먼저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위안 이거를 보기 전에 미리 연령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튼도 그렇고요. 리튼을 통해서 만드는 이미지나 대본을 캡컷이라는 영상 편집 플랫폼을 이용해서 쇼폼을 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 학생들이 쓸 수 있는가가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핵심이잖아요. 둘 다 만 14세 이상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3 대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영상은 작년에 졸업한 지금 고등학교 1 학년인 여학생이 만든 거고요. 이 학생은 영상 제작을 하는 걸 되게 익숙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30분 만에 정말 요 쇼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상을 볼게요. 영상을 보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랑 한번 공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뉴스TV입니다. 오늘은 중국 소리가 안 역사상 들리시면 최악의 조금 남자로 꼽히는 위안 스카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대한뉴스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위안 스카이는 1859년 허난성에서 태어나 청나라 황실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그런 위안 스카이의 첫 번째 배신은 청나라 황제를 배신하고 중화민국 수립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신은 1911년 중화민국을 배신하고 중화제국을 선포하며 자신을 초대 황제로 올렸습니다. 또 세 번째 배신은 1915년 중화제국을 배신하고 공화국 체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때 실패하여 위안스카이는 사망하였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중국 근대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은 배신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은 권력 욕망과 기회주의의 극단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우리는 권력 욕망과 기회주의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대한뉴스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셨을 때 주된 구독자층과 이 학생이 이 영상을 만들 때 목적으로 했던 게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이 되셨나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이 너무 뭐랄까 충격적이었어요. 그 딱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AI한테 전부 맡겨 놓은 양산형 영상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친구는 참고로 역사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평소에 만드는 영상을 보면 되게 퀄리티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런 결과물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이걸 보실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셔서 보셨나요? 주요 대상이 어떤 대상 안녕하세요. 같은 느낌이 드세요? 일단 요 표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중국의 배신자로 유명한 위안스카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쇼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악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해지죠. 왜 줄바꿈을 저렇게 했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조금 걸리는 부분 없으세요? 그쵸. 놀랐다에서도 추악감과 마찬가지로 줄바꿈을 잘 안 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잘 못 찾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따옴표. 사실 이렇게 따옴표를 쓰는 것도 이 친구의 정성이죠. 이렇게 닫힌 따옴표가 쓰인 다음에 다시 이걸 쓴 다음에 굳이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의 목적을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세 글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로는 어그로를 끄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같은 내용의 영상으로 두 번 제작을 하도록 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는 정말 역사적 내용에 충실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정말 역사를 위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너네가 원하는 영상이나 영상의 그런 흐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 타겟이 있을 거다. 그 타겟을 설정해서 해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일단, 선생님 저는 후킹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릴스를 한번 보고, 혹은 쇼츠를 한번 보고, 넘기는 게 1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산형이고, 또 그 친구의 말로는 한국인들은 틀린 걸 보면 너무너무 고쳐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성적이 굉장히 높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대상은 이런 약간 양산형 영상을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이것도 그 친구의 말이긴 한데요. 중년의 남성층을 대상으로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고 가정을 한다면 플랫폼 이름을 왜 대한뉴스 TV로 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잡고 싶었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대한뉴스 어떠세요? TV입니다. 오늘은 중국 여기 남자로 꼽히는에서 띄어쓰기를 안 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지금 잘 보시면 두 번째 있는 남자의 팔에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이미지 할루시네이션의 종류인데요. 이것도 그냥 넣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든 역사적인 사실에 맞는 영상을 제가 지금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 영상에서는 되게 정상적인 사진을 역사상 사용했습니다. 최악의 남자로 꼽히는 위안 스카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대한뉴스 TV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딱 유튜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넣었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위안 스카이 방금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화면 전환을 할 드립니다. 때 이 부분도 AI 양산형 영상의 그런 특징을 잘 꼬집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일부러 겹치게 한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캡컷에서도 이 효과를 넣으실 수 있는데 굳이 넣지는 않죠. 네,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위안 합니다. 스카이는 1859년 허난송에서 태어나 청나라 황실영자로 입적되었습니다. 그런 위안 스카이의 첫 번째 배신은 청나라 황제를 배신하고 중화민국 수립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신은 1911년 중화민국을 배신하고 중화제국을 선포하며 자신을 초대 황제로 올렸습니다. 또 세 번째 배신은 저는 여기서 사실 되게 웃었어요. 그 아이들이 복붙을 해오거나 양산형에서 이제 제2차 교차 검토를 하지 않으면 가장 많이 보이는 그런 오류들이 반말 쓰다가 존댓말 쓰다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이 1915년 친구가 구현을 중화제국을 하려고 한 배신하고 거거든요. 공화국 체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때 실패하여 위안 스카이는 사망하였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고쳐주고 싶으신가요? 이 부분도 정말 체제로 찰나해서 들어갔다. 하지만 이때 실패하여 위안 스카이는 사망하였습니다.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915년 중화제국을 배신하고 공화국 체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때 실패하여 위안 스카이는 사망하였습니다. 찾으신 선생님이 계실까요? 방금 전까지 앞에 부분에서는 첫 번째 배신은 1915년 중화제국을 배신하고 공화국 체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때 실패하여 유지영 선생님께서도 두 번째 부분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음정이 이중으로 겹쳐서 들리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요. 배속을 했어요. 앞에는 1배속이었는데 1.2배속, 그쵸? 반말하다 높임말 한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 입장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어그로를 끄는 영상을 이 친구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이미지를 넣으면 안 돼. 그리고 너네가 교차 검토를 하지 않고 대본을 그냥 넣게 되면 존댓말과 반말이 이제 혼재되는 그런 좀 매끄럽지 않은 영상이 될 수 있어라고 해서 이 영상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후배들 사이에서 본인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동아리에서도 제가 이 쇼폼 제작 수업을 하곤 하는데요. 되게 7살 소녀 줄리는 정상적인 새로 영상이라고 이성 해야 할까요? 옆집 소년 브라이스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브라이스는 줄리의 적극적인 표현에 부담을 느낌. 6년이 지나도 줄리는 여전히 브라이스를 좋아하고 있음. 브라이스가 줄리가 준 달걀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줄리는 화가 나 그를 피하게 됨. 줄리가 멀어지자 브라이스는 오히려 줄리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됨. 줄리의 나무가 위험에 처하자 브라이스는 줄리를 외면하지만 이후 미안함을 느낌.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하며 첫사랑의 감정을 이어가게 됨. 선생님들이 오늘 만드시고 계신 방금 전에 그 영상으로 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아마도 다음 만들지 못하겠지만 만드시게 될 7살 소녀 영상이 이 줄리는 영상과 새로 제일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게 실제적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를 하다 보면 되게 퀄리티가 높은 편이에요. 팔로업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AI 융합교육연구회에서 4월에서 6월에 거쳐서 제1회 그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저랑 김동현 선생님이 고등부문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다 봤었어요. 근데 요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잘 만든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잡고 만들어도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형태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까 처음 보여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상 제작을 굉장히 많이 해본 친구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 거고요. 이 정도만 만들어도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중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굉장히 잘 만든 것이다라는 수준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걸 만들어 보셔야 하는데요. 저는 역사 교사이기 때문에 루이 14세라는 역사적 인물을 선택을 하겠지만 이제 선생님들한테까지 역사적 인물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있으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루이 14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쇼폼을 완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과 한번 약간이라도 발을 담궈보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연예인, 아이돌, 배우 다 괜찮습니다. 스티브 잡스 좋습니다. BTS 중에서 한 명만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BTS 전부 멤버를 다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프롬프트의 길이가 훨씬 길어져서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굉장히 확실한 편이어서 이영애 선생님께서 그 AI로 만들어 보신 스티브 잡스 이미지를 저도 궁금하네요. 이따가 공유 부탁드립니다. 비어. 네. 세종대왕 좋습니다. 저희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고민하시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리튼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대본을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리튼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도구로 들어가셔서 영상 시나리오라는 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해볼 거고요. 선생님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프롬프트는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PPT의 프롬프트예요. 루이 14세와 관련된 1분 쇼폼 영상을 만들고자 해. 요거는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형태이죠. 1분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도 포함해서 프롬프트 입력을 할 때 핵심이 얼마나 그 인물을 만든다고 치면 그 인물이나 콘텐츠 형태를 자세하게 묘사하였는가에 초점을 두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프롬프팅을 많이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요겁니다. 무엇이 빠졌는가? 이거에 대한 사례는 학생 사례도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그 쇼폼 대본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빠진 게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어떤 인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루이 14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쇼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쇼폼도 선생님들께서 정의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분으로 제한해 놓지 않고 뭐 3분에서 5분, 10분까지도 잡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본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쇼폼과 관련된 대본을 작성해 줘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저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5가지 이상을 만들도록 하긴 하는데요. 저희는 길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튼을 처음 써보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오늘 챗GPT랑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속도도 괜찮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죠.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AI 이미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영어로 넣으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는 합니다. 기반을 한국에 두고 있는 플랫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가 표지 이미지를 넣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그와 관련된 이미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1분 가량이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 줬었죠. 1분 가량의 쇼폼을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초 단위로 끊어서 알려줍니다. 0초에서 5초까지는 화면은 이건 이미지죠.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이용을 하셔서 이따가 이미지도 제작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한 대본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내레이션. 그래서 프랑스 연대 끝 갓생러 등장 무려 72년 제위 기록 실화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쇼츠를 만들 때 정말 진지한 느낌으로 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털털한 말투를 선택을 해서요. 그게 이 답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곧 국가다. 그래서 5초에서 20초 가량은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레알 이런 말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좀 진지한 대본을 넣는 것을 좋아해서요. 추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서 선생님들이 더 추가를 하셨으면 좋은 게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 때 대본이 필요하고요. 이미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까요? 영상을 만들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거 없으면 재미가 없죠. 대사는 이제 대본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운드죠. 그래서 이 사운드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놓치고 있지 않으신다면
애초에 처음 입력을 하실 때 요거를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루이 14세와 관련된 1분가량의 쇼폼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고 역사적 사실을 세 가지 포함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알아서 주기는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추가를 하게 된다면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타임라인마다 들어갈 대사와 이미지를 제시하고 어떤 느낌의 사운드가 들어가면 좋을지도 세부적으로 제시해줘 라고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투를 바꿀 걸 그랬네요.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답변을 내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받았던 답변에는 화면 그리고 대사 이렇게 크게 두 개만 나왔었어요. 어떤 이미지를 넣어라라는 프롬프트를 줬었고 어떤 대사를 넣어라라는 대본을 제시를 해줬었는데요. 사운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운드를 넣어야 할지 선생님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사운드고요. 오늘 연수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수노를 포함해서 AI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리튼의 답변을 참고를 하시면 어떤 분위기로 만들 수 있을지를 선생님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대사와 사운드 그리고 이미지를 참고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일단 저희가 계획한 요 대본에 대해서는 이미 완성이 된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좀 더 손을 대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두 번째 이미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만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라라고 저희한테 알려주기만 했지 저희가 이미지 자체를 지금 생성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튼에서 이것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챗GPT로 이미지를 생성하셔도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플러스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챗GPT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을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리자면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단연 퀄리티가 좋은 건 챗GPT기는 해요. 그럼 이제 리튼을 왜 사용하는가? 학생들은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챗GPT 무료 버전이 너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플러스를 사용하기 전까지 그 무료 버전의 챗GPT를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는 했었거든요. 비록 시간이 뭐 기본 20초에서 30초, 길면 1분 정도 소요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물을 주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학생들이랑 함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조차 주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무료 버전이어도 한 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입력을 하는데 1분, 2분 정도를 기다리는데 프롬프트에 뭐 오류가 났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이런 안내창이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리트는 그게 없어요. 리트는 이미지 생성 시간도 훨씬 짧기는 합니다. 6초에서 7초 정도를 소요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튼을 사용하곤 합니다. 당연히 크레딧 제한도 없어요. 이미지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루이 14세로 입력을 해도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어떤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존하는 인물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경고창이 뜨는 플랫폼들도 꽤 많아요. 이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입력하도록 안내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스티브 잡스, BTS의 비, 그리고 세종대왕, 그리고 공유는 해주시지 않으셨더라도 생각하셨던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지만 이미지 공유가 여의치 않으시면 만족하셨는지만 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이 대본 만들 때는 되게 재밌게 참여를 하다가요. 이미지 만드는 부분에서 되게 분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화내는 걸 보지 못했던 천사 같은 여자친구가 이 이미지를 만들 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입력을 안 할게요.
선생님들께 그 어떤 방식으로 생각보다 이 프롬프트 입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지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좀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거 제가 그거를 빼버렸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프롬프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요건 선생님들한테 미리 보여드리려고 제가 입력을 했었던 프롬프트의 방식이거든요. 일단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그림이고요. 학생들한테 이 그림을 그대로 구현을 해보라고 하면 제가 이 정도로 입력을 했다는 거는 어,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만큼 입력했어라고 하면 되게 질린 표정을 짓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많이 입력을 해야 되는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걸 정말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놓치는 게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셔츠, 장갑, 바지 이런 것들까지 놓치면 본인이 알아서 만듭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셔츠와 장갑은 되게 멋있는 걸 입혀놓고 바지는 뭐 짱구 잠옷 바지를 입혀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새는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똑똑해서 알아서 이걸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을 구현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실 텐데 학생들이 어디에서 분노를 했는지를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완성하신 선생님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이건 따끈따끈한 일주일 전에 학생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루이 14세를 선택을 했고 학생들한테도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인물을 선택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루이 14세로 진행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어, 한 학생이 이 친구는 이제 네 번에 걸쳐서 그나마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림을 만든 친구인데요. 첫 번째 결과물이에요. 루이 14세가 떠오르시나요? 너무 다르죠? 그리고 학생을 너무 닮아서요. 이 그림 밑에 여기 제가 입력해 놓은 거는 그 학생이 직접 입력한 프롬프트예요. 실제로 이렇게 입력을 했고, 리튼에서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슬슬 느끼실 거예요. 아, 이 친구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게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빠진 것들이 많죠. 일단 선생님들이 찾을 수 있는 빠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나이대가 빠졌죠. 나이대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AI 플랫폼 입장에선 죄가 없습니다. 몇 살인지 연령대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대략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을 형성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또 뭐를 놓친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루이 14세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시면서 이 그림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연령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인종입니다. 요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뜨려요. 그래서 너무나 동양적인 이 인물이 나왔을 때 그제서야 아차 내가 서양인 남성이라는 것을 입력하는 걸 까먹었구나 라고 해서 두 번째 이제 서양인이라는 것을 넣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연령대도 여기서 넣게 되었는데, 제가 원한 루이 14세의 이미지는 사실 그 되게 화려하게 가발 쓰고 이렇게 위험 있게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물도 나이대와 인종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기는 했지만 머리 스타일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루이 14세의 이미지와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친구가 프롬프트를 수정을 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40대가 너무 과하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30대로 나이를 낮췄죠. 서양인, 남성왕. 화려한 빨간색 망토는 똑같은데 학생들한테 보여준 루이 14세의 이미지가 그 되게 위험 있는 초상화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검정색 곱슬머리 가발. 여기서 이 친구가 되게 열받아 했어요.
슬슬 이제 열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가발은 요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발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화난 걸 참으면서 마지막 프롬프트를 추가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길이가 긴 추가를 하죠. AI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이 친구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탓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낸 이 네 번째 결과물도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원하는 외형적인 부분은 그나마 이 네 가지 사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이제 정확하게 따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만들고 계실 텐데요. 한 장만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 학생이 만들었던 요 네 번째 이미지로 만들어 볼 건데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영상 제작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 핸드폰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캡컷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까실 수 있고요. 캡컷이라고 치셔도 나오고 캡컷이라고 치셔도 나옵니다. 사실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하고요. 데스크탑 형태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캡컷에서도 AI 기능을 조금씩은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AI 기능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본을 제작하고 이미지를 생성할 때 충분히 AI 기능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영상 편집 기능으로도 확실하긴 한데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 외에 연주 자료를 만들거나 혹은 개인적인 뭐 유튜버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하시려면 사실 데스크탑으로 이걸 까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시간이 아마 걸릴 수도 있어서요. 제가 한 2분 정도만 기다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하는 걸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며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만들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깨닫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번 말해봤자 모르거든요. 너네 빠진 게 있으면 안 돼. 한 번 더 해봐. 라고 하는데, 사실 첫 번째가 제일 자신감 넘치죠. 아, 선생님, 루이 14세는 남성이고요. 왕이고요. 빨간색 망토를 하고 있잖아요. 초상화에서. 당연히 위험 있게 서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는 순간부터 본인이 무엇을 빼먹었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면 한 세 번, 네 번이 반복되다 보면 학생들의 프롬프팅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까시면 이런 홈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이것도 사실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옛날 버전은 아주 단순합니다.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밑에 추가 도구가 되게 많이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화면 녹화 버튼도 추가가 되어서요. 요거는 본인이 어떤 영상 편집 과정을 거치는지를 녹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연수 과정에서 이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 대한 그 영상이 필요할 때 반디캠을 따로 깔아서 쓰거나 하는 식으로 녹화를 했었거든요. 네, 아예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추가 도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거에 손을 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고 긴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으로 편집하는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제시하는 1분짜리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알아서 짧게 편집을 해줍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기능은 이따가 선생님들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AI 대화 장면과 AI 패션 모델은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연출을 하기 직전에 혹시나 나아졌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다시 해봤었는데 글쎄요. 그리고 AI 동영상이랑 이미지는 선생님들이랑 함께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분이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프로젝트 만들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인터페이스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 그리고 오른쪽 위, 그리고 아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 일단 아주 단순하게 제시를 드리자면 왼쪽 위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넣으셔야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이미지나 혹은 동영상 형태로 삽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오디오나 텍스트도 여기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 중간에 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죠. 요거는 선생님들이 영상 편집을 하실 때 잘 하고 있나 미리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 영상 편집의 꽃이죠.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미지를 넣었는지가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요. 이 주황색 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대사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까 리튼을 통해서 만드셨던 그 대사를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대사를 AI 목소리가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미리 선생님들께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AI 윤교연이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넣어 놓았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고정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선생님들께서 영상 편집을 할 때 넣으실 이미지를 다 넣어 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가져오기를 했다고 볼게요. 그럼 이 이미지가 지금 AI 윤규원 폴더에서 여기로 넣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폴더에 있으니까 불편하네. 나는 바탕화면에 빼서 이거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오려내기를 해서 바탕화면에 옮겨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신이 이제 온 곳이 이제 폴더였는데 이제 바탕화면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이미지를 삽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미지를 다 완성을 하셔서 나는 이 이미지들로만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이 하나의 폴더에 이걸 넣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여기에 여러 가지 넣어 볼게요. 원래 루이 14세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그 다들 아실 텐데요.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아시나요? 저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여서요. 그걸 생각하면서 예시 이미지를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 불러오신 거는 내가 이 이미지를 쓸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입력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거나요. 이미지 보시면 혹은 이렇게 끌어오셔야 됩니다. 플랫폼 자체가 가벼운 플랫폼은 아니어서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업로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두 번째 이미지를 미리 추가하셔도 괜찮고 사실 저는 이미지를 먼저 추가하는 거는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텍스트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바가 굉장히 많아져서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미지 들어갔죠? 네. 이 이미지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건 영상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이미지 자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위 화면을 보시면 지금 동영상, 애니메이션, 조정, AI 스타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도 제공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그 왼쪽 위에 이 보석 모양 있잖아요. 요거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무료이신 선생님들께서 요 보석을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저장이 안 되어서 싹 다 갈아 엎으셔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애초에 그냥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거면 왼쪽 위에 보석이 없는 걸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효과를 넣었죠. 네, 효과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효과를 넣었을 때 어, 밑에 보시면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밑에 지금은 0.4초로 되어 있죠. 이러면 어떤 식으로 재생이 되냐면 저희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참을 활용을 할 건데 앞쪽에만 영상을 활용하고 끝나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길이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내내 이 친구가 계속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제시한다면 아예 이미지를 5초 동안 사용하기로 한 것 동안 다 늘리시면 돼요.
그럼 아주 천천히 늘려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캡컷은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축소 애니메이션 효과였고요. 페이드인 효과도 꽤 괜찮고, 그러니까 무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회전 확장 모드고요. 생각보다 괜찮죠. 그리고 하트 입자는 원래 없었는데 생겼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 인물 이미지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꽤 귀엽습니다. 그리고 AI 스타일 같은 경우는 캡컷에서 이것저것 AI 기능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선생님들이랑 공유를 했었었는데, 일단 AI 편집 효과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안내 메시지가 뜨기는 합니다. 캡컷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활용이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요. 특히 사운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는 선생님들에게 이따가 좀 공유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생성은 하지 않을게요. 이 생성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스커블 뭐 오일, 만화2 같은 그림체로 이 그림체를 바꿔줍니다. 네, 저희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 이 생성을 할 때 시간이 좀 적게 걸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 영상 편집의 핵심을 두고 있고 AI 기능에 주력을 두는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이미지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본을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본을 삽입할 때는 왼쪽으로 다시 와주세요. 왼쪽. 저희가 이 이미지를 불러왔었던 위에 보시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기본 텍스트가 있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뜨는데요. 선생님들이 발을 여기다 두셨기 때문에 텍스트가 여기서부터 뜨는 거고 이 텍스트를 이렇게 당겨 오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미지와 텍스트가 노출되는 길이를 일치시키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그리고 지금 데스크탑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위튼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만드신 대본을 참고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복사 붙여 넣어주시거나 혹은 선생님의 느낌으로 약간 수정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넣어볼게요. 뭐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잘생긴 어, 첩보 요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찰이었던 것 같은데요. 경찰이 미래의 살인자 예고를 봤다. 살인자 예고. 저희 연수의 분위기에는 너무 맞지 않을까요? 미래의 범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범죄 예고를 봤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너무 애니메이션이 안 어울리네요. 애니메이션은 다른 걸로 바꿀게요. 페이드 인으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미지와 이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너무 안 예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캡컷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꼴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글꼴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런 예쁜 글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글꼴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책상 당연히 가능하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문자 간격 자유롭게 늘릴 수 있고요. 줄 간격 역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육청 사업을 할 때 영상 제작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인데요. 생각보다 이 줄 간격이 시인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게 조금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전 설정 기본 스타일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이거는 꽤 선생님들이 많이 보신 쇼츠의 대본 스타일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생긴 경찰이 미래의 범죄 예고를 봤다. 눈에도 확 들어올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위에서 이렇게 색상을 조절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저희에겐 시간이 많지 않고 선생님들 다 너무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본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저희가 이미지에서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었었죠. 그 텍스트에서도 이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위로 다시 가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텍스트에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조금 안타깝지만 이런 반짝반짝한 보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패스를 해주시고요. 타자기도 꽤 괜찮아요. 오, 빠르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는 길게 이렇게 주민이 되는데 이 친구는 너무 빠르게 타다닥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아래에 있는 길이가 지금 0.5초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끝까지 하는 건 좋아하진 않고요. 보통 한 몇 초 정도 남겨놓고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5초를 전부 다 사용을 해버리면 물론 천천히 읽기에는 좋죠. 근데 저희는 사실 이 그림만 넣을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지를 하나 더 넣을 거기 때문에 완성된 문장이 딱 뜨자마자 그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대본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 대사를 이 텍스트 형태로 띄우실 때는 5초를 전부 채우시는 것보다는 완성된 후에 한 2초 정도의 여유를 두시는 거를 전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뭐 선생님들의 취향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긴 해요. 그리고 캡컷의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사운드가 들어갔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에듀테크 기능이 들어간 것인데 저희가 지금 두 번째 탭인 애니메이션 탭에서 선택을 하고 있지요. 이제 네 번째 탭인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탭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궁극적으로 말을 하자면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신 요 대사 있잖아요. 잘생긴 경찰이 미래의 범죄 예고를 봤다. 선생님들이 녹음해서 넣으실 수도 있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대신 읽어줍니다. 이 기능, TTS 기능은 사실 되게 많이 지원이 되는 케이스긴 한데 이게 영상 편집에서 전부 잘생긴 다 경찰이 아이고, 미래의 범죄 예고를 받다. 선생님들도 들리시죠? 남성이 어, 저는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언니로 가볼게요. 잘생긴 경찰이 미래의 범죄 예고를 받다. 이건 어떠세요? 밝은 오빠가 있는데 이건 유료기는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잘생긴 경찰이 미래의 범죄 예고를 받다. 저는 그냥 언니로 할게요. 잘생긴 경찰이 미래의 범죄 예고를 받다. 자, 저는 언니로 할 거고요. 여기서 그냥 선택하는 데에서 끝나시면 사운드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음성 생성을 꼭 눌러주세요. 저처럼 음성이 생성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볼륨도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사실 저는 캡컷을 무료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좀 더 퀄리티 있는 거를 이제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음성 보정 기능 하나만으로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녹화하신 영상을 보정을 해서 소음을 뺄 때 활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그냥 AI로 이미지도 만들 거고 대본도 만들 거고 TTS 기능 이용해서 내 목소리도 하나도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한다면 유료 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밖에서 찍어오신 영상을 활용해서 대사를 넣거나 혹은 편집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음성 보정 기능이 되게 괜찮아요. 소음을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유료 요금제에서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금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결과물을 보면요. 잘생긴 경찰이 미래의 범죄 예고를 받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영상 자체에서 이 목소리의 사운드의 크기를 조금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거에서 볼륨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잘생긴 경찰이 미래의 훨씬 범죄 예고를 커졌죠? 받다. 여기서도 이제 하실 수 있고,
저는 사실 이 목소리의 길이가 조금 졸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 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속도 탭으로 들어가시면 일단 1배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잘생긴 경찰이 미래의 범죄 예고를 받다. 느리죠? 저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배속으로 해볼게요. 잘생긴 경찰이 미래의 범죄 예고를 받다. 네. 저는 요게 마음에 드는 편인데 한번 2배속으로 해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생긴 경찰이 미래의 범죄 예고를 받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좀 자세하게 보신 선생님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텍스트, 대본이 써지는 속도와, 이 TTS 기능이 목소리로 텍스트를 읽어주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질 잘생긴 수 경찰이 있어서 미래의 범죄 예고를 받다. 네, 선생님께서 일단 텍스트의 이 속도가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속도를 조절해 가시면서 이 텍스트가 써지는 속도와 이 TTS 기능이 이 텍스트를 읽어주는 그 사운드의 속도를 맞추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속도가? 원래는 저희가 2컷 정도를 더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1시간 다 못 채우지 않을까라고 했던 생각에 비해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요. 선생님들과 공유를 많이 하고 싶어서 일단 영상 제작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해봤던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본을 제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지의 프롬프트도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직접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영상 편집 플랫폼을 이용해 보는 과정에서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에서 성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말 AI를 많이 쓰지만 프롬프트에 있어서는 아직도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생각하고는 해요.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뭐 비오3, 뭐 소라, 헤이젠 정말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요. AI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기본을 잊지 않고 그 기본적인 프롬프팅 실력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요. AI가 멍청한 대답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 단적으로 우리가 현명한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결국에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똑똑하면 한없이 똑똑해질 수 있고 저희가 현명하지 않다면 한없이 멍청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AI를 좀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오늘 연수를 통해서 좋은 수업이나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를 오늘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시간을 더 넘었죠. 거의 1시간 14분 정도 있는데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연수를 진행해주신 오혜린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수업자의 자평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수 마무리에 선생님이 다 이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쇼폼을 제작하는 것이 쉽고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학생들과 체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이 도구를 수업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더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많이 나누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오예린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했던 점이나 아니면 수업에 적용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켜고 직접 해주셔도 좋고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유익한 연수 감사합니다라고 평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들의 교실에서 또 즐겁고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나도 내일의 크리에이터 AI로 쇼폼 제작하기 연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오혜린 선생님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평안하고 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